6번이요. 4번하고 6번, 10번. 10번, 12번. 12번, 16번. 16번, 19번이요. 12번하고 16번하고 얘가 19번, 18번도. 18번도, 23번. 23번. 27번. 거기 제가 일부러 놔둔 거예요. 아, 찍는 건 아직 안 했어요? 이따 찍읍시다. 이따 찍읍시다. 수업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됐죠? 또 23번까지 나왔고 또 다른 거는 계산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것부터 한번 시작해보고 중간에 추가적인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쭉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때부터 한번 봐볼까요? 4번 때부터. 자, 누적복귀 10회차입니다. 누적복귀 10회차. 4번부터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면 이제 어떤 느낌일까부터 한번 좀 가져가 봅시다. 어떤 느낌으로 이 문제가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자, 2차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네요. 네, 2차식 fx.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요청했죠? x 3승 더하기 식이 이렇게 쓰여집니까? 여기가 2x제곱이고 얘가 3x 더하기 얘가 2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얘를 뭐로 나눴더니 fx로 나눴더니 그때 몫이 있겠죠? 몫을 제가 q1x라고 써볼까요? 그때 나머지가 당연히 rx. 참고로 이 rx는 몇 차 이하? 1차 이하라는 말이 확실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했냐면요. 똑같은 수식에 x세제곱 더하기 얘가 2x의 제곱 더하기 얘가 3x 더하기 2를 이번에 뭐로 나눴죠? rx로 나눴어요. 그럼 당연히 몫이 있겠죠? 그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 q2x라고 한다면 그때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f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참고로 얘가 1차 이하라면 우리는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예, 상수가 돼야 돼. 반드시 상수가 돼야지. 자, fx가 2차식인데 어떻게 얘가 상수가 돼요? 여기서 힌트를 주자니 이 말의 의미는 fx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무슨 말이 되겠니, 이 말? 어차피 내가 여기가 x제곱 더하기 x가 있어야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이 상수 하나만 덩그러니 남을 거니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찾아라? rx6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그걸 차근차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일단 조금 길게 쓸까요? 그냥 이렇게 길게 써봅시다. 자, x의 세제곱 2x의 제곱 3x 더하기 2를 뭘로 나눴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로 나눴더니 거기에 몫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 나머지가 1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 수식을 하나 잡아주고 얘를 뭐라고 쓸까요? 얘를 bx 더하기 c라고 쓸까요? 이렇게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 수식을 가지고 다시 식을 가져가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건지 봤더니 rx가 어차피 내가 얘가 bx 더하기 얘가 c로 썼고요. 그때 몫이라고 하는 부분이 q2x가 진행이 되고요. 그때 나머지는 얼마였다? 얘가 a였다. 여기까지 일단 언급이 되겠죠. 그죠? 지금 변형을 해보니까. 자,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럼 이제 마지막 R3의 값을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는 거 결국엔 B하고 C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럼 이거 이제 선생님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선생님 Q1도 모르고요. Q2도 모른다면 우리가 식을 찾기는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한다? 항상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 직접 나눗셈을 해버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쓰죠? x의 제곱 다시 x의 세제곱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직접 나눠서 나머지를 한번 찾을게요. 어떻습니까? 여긴 제일 처음에 이제 모양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x를 갖다 곱하면 네, 요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걸 이렇게 빼봤더니 얘가 x의 제곱 3-2x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얘가 얼마를 갖다 곱하면 얘가 1을 갖다 곱하면 되는 거고 얘가 x의 제곱 얘가 x 더하기 얘가 a가 되었던 거 같죠. 얘를 빼봤더니 얘 얼마가 되죠?
3-ax에서 1x를 갖다 빼니까 얘가 2-ax, 얘가 2-a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주어져 있었던 이 상태의 수식에다가 나는 지금부터 뭐를 집어넣겠다? bx 더하기 c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동식에다가, 동일한 식에다가 이걸 집어넣겠다는 거지. 근데 내가 딱 봐봐라. 왠지 느낌상 이거 묶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럼 제가 여기를 2-a로 딱 묶는 순간 여기가 x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a 딱 들이미는 순간 x 더하기 1까지 식이 딱 쓰여질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은 이미 끝난 거고, 그죠? 이제 이건 사망한 거죠. 이미 다 썼으니까. 그럼 선생님 남은 게 뭘까요? 봤더니 우리는 아직 모르는 이 미정계수에 대해서 앞에 곱해지는 이 숫자가 x 더하기 1이라는 놈이 하나 버텨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걸 통째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곱해져 있는 문자를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집어넣자. 얼마를 집어넣어? x는 -1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1 플러스 얘가 2, 얘가 -3, 얘 플러스 2가 되고요. 오른쪽의 상황은 -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a가 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얘는 4에다 마이너스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제로가 된 거네요. 그러네. a가 제로가 된 거네. 그럼 a가 제로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지워지면서 우리는 얘가 rx가 2가로의 x 더하기 1이었으면 알겠다. 쌤, r 3의 값을 구하자. 그럼 여기서 3을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3 갖다 집어넣으면 3 더하기 1, 4에다가 2를 갖다 곱하니까 r 3의 값은 얼마가 되더라? 8이 되더라.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지 않겠냐. 저는 여러분에게 요거를 심어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수정리, 나머정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직접 나눗셈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직접 나눗셈이 가장 기본이죠. 계산 잘 받는지 한 번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어차피 이렇게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묶인다는 표현이 맞겠죠. 2-를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요 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요게 제로가 되게 하는 x값이 있을 거다. 그게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제가 숫자를 하나 잘못 넣었나요? 아니죠. 계산 잘 하신 거 맞죠? 마이너스 플러스 2, -3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거 없어지면 이게 a가 남을 거니까 a는 제로가 돼서 a 지우면 rx는 2가로 x 더하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 더하기 1 곱하기 2가 되니까 이거 8이 된다. 이렇게 바뀌겠지. 그 A가 0이 되는 게 안 돼. a가 0이 되는 게 안 된다. 지금 이제 요 식인 거죠. 요 식에서 요 q2x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현재 아직 상황에서. 그러면 이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요 앞에 곱해지는 게 얘 곱하기 얘잖아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식이 좌변의 식이 이거였어요. 우변의 식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지겠죠? a가 남겠죠? 그래서 0 더하기 a라고 쓴 거고, 얘가 실제 0이에요. 그래서 얘가 a를 0이라고 쓴 거고요. 그거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확인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부터 포인트로 잡았으니까 이게 1차 이하다, 이게 1차 이하다, 얘가 상수다. 이런 어떤 나머지와 나눌 숫자 간의 어떤 차수적인 관계는 계속적으로 떠올리고 있으셔야죠.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하시고 이제 저는 6번째로 넘어갈게요. 6번째. 진행해볼까요? 중간에 졸리시면 먼저 나갔다 오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아무리 온라인 계약이라 하시더라도 많이 힘들어요. 아침부터 일찍 깬다는 게. 맨날 늦게 잤잖아. 늦게 일어나고. 힘드실 거야.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딸리신 경우에는, 쌤도 실은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좀 많이 졸렸어요. 아까 여기 질문 받고 하다가 저 어땠냐면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잠깐 나갔다 올게. 나가서 여기 창문 이렇게 열었을 때 바람 훅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좀 잠이 깨요. 그래서 와서 한 7분 정도 있으니까 또 졸린 거야. 몸이 안 좋으니까. 또 나가서 확 했더니 또 깨고 들어와서 오늘 한 대여섯 번 나갔던 것 같아. 1시간 동안에. 그럼 좀 몸이 깨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면 그래도 움직이세요. 말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괜찮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니까 23번을 지워버렸네. 다시 6번 문제부터 한번 보고요.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6번 문제 보니까 이거 나눗셈 중에서 뭐에 관한 이야기죠? 숫자로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얘기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2017에 6번입니다. 2017에 몇 승을 12승을 뭘로 나눴으면 좋겠다. 2016으로 나눴을 때 몫이라는 놈이 있겠다. 근데 그 몫이라는 놈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당연히 있겠죠. 그 몫이라는 놈을 다시 얼마로 나눴으면 좋겠다. 2018로 나눴으면 좋겠다. 뭐 이걸 Q2라고 할까요? Q2라고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제가 치환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요쪽이에요. 요쪽.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은 X라는 놈을 2017을 X로 좀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 위의 식이 문자로는 X의 12승이 2016이니까 얘 어떻게 쓰죠? X 마이너스 얘가 Q1X라고 쓰고요. 이건 X에 관한 함수란 뜻이었겠죠? 요때 일단 나머지를 먼저 계산합시다. 이 나머지 어떻게 구하죠? 얘가 미정계수다 보니까 0이 되기 위한 X가 2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이거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 일단 여기까지 끝났죠.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Q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Q1X라고 하는 형태가 얘가 Q군요 그냥. 그럼 얘가 QX라고 하는 놈을 QX라는 놈이 있어. 그럼 이 QX라는 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2018. 그럼 2018은 X가 2017이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갖다가 들이밀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Q2X 이렇게 들이밀고 내가 궁금한 건 이거 하라는 것이. 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니? 너 이거 모르잖아. 그냥 몰라요. 그럼 뭐야? 앞 대가리 0이 되기 위한 X값이 있을 수 있을까? 있네. X는 얼마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궁금했던 나머지가 나오는 것이. 쌤 그럼 Q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찾아요? 뭘 어떻게 찾니?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 얘가 12승은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다. 이렇게 잡는 것이. 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0이 이거랑 이게 사라져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0이 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요? 0이 돼.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2 곱하기 Q의 마이너스는 이게 넘어가면 0이 되다 보니까 이게 0이 된다고 확인이 돼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우리가 숫자로 나눌 때 좀 조심스럽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지. 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총 200개의 다항식이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얘는 똑같고 얘가 지금 현재 간다.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도록이라고 했으면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얘가 m-mx 얘가 마이너스 얘가 mn이다.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 됐던 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러분이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쌤, n-m은 얘는 무조건 3인 거 아닌가요? 그러네, 무조건 3이네. 식이 아무리 변해도.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mn이라고 하는 결과가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얘가 200이 되는 걸 찾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쌤, 마이너스 mn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차피 얘가 mn이 1인 거 아닙니까? 그러네. 얘는 mn이 2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점점 mn이 200이 되는 거네. 하나. 얘 자연수다.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놈이 뭐냐? 1이지 1. 빼는 놈 입장에서 얘가 1이 되면 얘는 얼마가 되냐? 4가 되겠지. 곱하면 얼마냐? 4죠. 요거 안에 그럼 4가 하나 있겠다. 그지? 그럼 얘가 이번에 키워 2가 되겠다. 5가 되겠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니 곱하면? 10이지. 10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200까지 든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점점 키우겠네? 여기가 10까지 키웠다 치자. 그럼 여긴 당연히 13일 거고 이게 얼마니 그러면? 130이 되겠지. 더 키울 수 있겠다. 11을 갖다 주고 12를 갖다 주고 13을 갖다 줬다고 치면 얘가 16 됐겠다. 그럼 얘를 갖다 곱했을 때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게 208이 나온 거야. 15 곱하기 12 이거 갖다 곱하면 얘가 180이 나오나요? 여긴 180인데 여기는 200을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디까지만 가능했다? 여기까지만 가능했다. 그럼 여기 m을 시작 1부터 12개까지 갔던 거니까 우린 거기에 말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총 12개가 된다. 어찌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은 어림짐작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림짐작이라는 게 뭐냐면 추론하는 과정 중에
아니 자연수를 시작하니까 1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쭉 올렸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200의 근사함의 형태로 일단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10번까지. 자, 그럼 12번 먼저 처리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아마 복소수 형태였던 것 같은데, 자, 혹시 제가 문제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그럼 풀어놨던 거. 열어보실래요? 계속 하는 거. 네, 제가 원하는 대로 푸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시연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시연아, 듣고 있지? 아프다는 거 들었다. 빨리 뼈가 붙길 바란다.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시연이 되게 좋아해. 시연아, 이렇게. 시연이가 정인 늦게 들어왔겠지만 여기 쇄골뼈를 다쳐서 못 들어와요. 빨리 나와라.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갑시다. 12번에서 제가 여러분들 진짜 간곡하게 부탁했던 게 있어. 첫 번째 거기 위에 문제가 볼래? Z는 A 플러스 B 여기까지 다 주잖아. 그 다음에 붙어있는 조건에다 밑줄 좀 쳐줄래? 뭐라고 돼 있냐? A, B는 0이 아닌 실수다. 이게 기니디를 풀다 보면 반드시 한 번 이상 걸려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밑줄 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서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으나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뒀으면 좋겠는 건 이런 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0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0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0이 아니다.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IZ가 뭐랑 같다? Z바하고 같다. 일단 그냥 계산 한번 해볼까? IZ가 Z바였다. 그럼 I에다가 Z라고 하는 거 곱하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Z바라고 하는 형태는 어차피 얘가 A-BI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걸 Z바라고 했다. 켤레 구조수. 좌측의 식은 얘가 AI가 되었고, 이 오른쪽의 수식은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B가 되는 상태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태라면 우리는 한꺼번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조금 더 정리해보면 그냥 여기는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A였기 때문에 우리 일단 Z라는 놈을 어떻게 쓴다? A 가로에 1-I라고 쓴다. 일단 여기까지. 이게 지금 기니디를 풀기 전에 준비된 상태로 일단 가셨어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절대 뭐는 A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왜? A가 0이 되는 순간 이건 0이 되거든. 근데 저기서는 A, B 절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억번부터 봐볼까요? 야, 너 Z하고 Z바를 한번 덧셈해 볼래? 그럼 Z가 뭔데요? Z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A 가로에 1-I란 놈에다가 A 가로의 켤레는 1+I. 요게 얼마죠? 2A죠. 에이, 선생님 기억해보니까 마이너스 2인데요. 아니 얘가 이거 박혀있을 뿐 아니야, 그지? 다시 말하면 2A란 말은 다른 말로 뭐하고 똑같아? 마이너스 2B랑 똑같을 거 아니니? 표현을 어떻게 해놓느냐의 차이일 거니까. A를 B라고 써놨다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관계식에서 이것까지 얻어낼 수 있으니까 기억은 OK가 되는 걸 거고요. 자, 이제 니은번 보실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Z분의 Z의 바 플러스 얘가 Z의 바분의 얘가 Z. 요 과정이 얘가 제로일 것인가를 물었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수꼴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좌측과 우측에다가 뭐를 갖다가 Z 바를 갖다가 동일하게 3번 갖다가 곱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계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Z바의 제곱에다가 Z의 제곱이 오른쪽이 0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분수꼴이 좀 피해지잖아요. 그럼 Z바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A 가로에 1+I의 전체의 제곱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가로에 1-I의 전체의 제곱이 됐었겠죠. 이게 좌측이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제곱을 해보니까 얘는 A의 제곱에 1+I의 제곱하면 얘가 2I가 되었고요. 여기를 제곱해보니까 A의 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얘가 2I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A의 제곱의 I와 마이너스 2A의 제곱의 I는 당연히 덧셈하면 얼마가 된다? 예, 0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어때요? 설명할 수가 있었겠다. 이렇게 확인. 자, 이제 디귿번인데요. 자, 디귿번도 그냥 확인해 드릴게요. 자, 디귿번도 그냥 간다고. 왜냐하면 출제자가 너희들로 하여금 A 플러스 BI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보죠. 자, 디귿번.
어떻게 돼 있었어? i의 z 바가세 마이너스 z인가 이거잖아. 지금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이거 뭐죠? 넘겨와 볼게요. 제가 혹시 얘가 0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일단 저는 좌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i 가로에 z바가 a 가로에 1 플러스 i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a 가로에 얘가 1 마이너스 i가 되었던 거죠. 이게 좌변입니다. 자, 곱해주면 얘가 a 가로에 얘가 i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a 가로에 1 마이너스 i가 되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없어지고요. ai 마이너스 a 어차피 얘는 그냥 0이 되네. 클리어 된 거네. 그럼 이것은 어떠니? 맞았던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확인하는 용도인데 에이 쌤 0이 아니다가 안 쓰였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현재 눈에 딱 보여지는 형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저게 들어갔냐면 이것 때문에. 이게 a가 0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왜? 잡아봐. z가 아까 이랬었잖아. 이게 들어갔을 때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 원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쟤를 저렇게 조건들을 줬던 거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자, 그럼 저는 이제 12번 했으니까 16번 갔다가 18번으로 넘어갈게요. 또 추가적인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오늘 정리하는 게 포인트니까. 자, 16번 좀 보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첨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직각삼각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많이 쓰인다. 첫 번째가 피타고라스, 맞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많이 쓰고 두 번째 닮음에 관해서 진짜 많이 쓴다고 했잖아. 16번이 그런 문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한번 잠깐 소개를 더 해드릴 테니까 혹시 까먹었으면 그렇게 한번 저랑 호흡을 맞춰보세요. 호흡을 맞춘다는 건 참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저랑 호흡을 맞춘다는 건 제가 왜 피타고라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두 개를 얘기하냐면 실은 우리가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나름의 어떤 규칙이 생긴 거야. 직각삼각형 되게 어려운데 쓰면 어떻게 풀죠? 직각이라고 하는 건 피타고라스하고 닮음의 구조로 보면 문제가 쉬워지던데? 그럼 진짜 그렇게 한번 맞춰보다 보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뒷걸음 소 뒷걸음질 쥐 잡는다고.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소 뒷걸음질에 쥐 잡을 수 있다고. 극히 드문 일이지만 잡을 수 있다고.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습니다. 왜 잘못 그렸다고 지워버리냐면 거기 문제에 분명히 직각 이등변 그랬거든요. 직각 이등변 그러면 당연히 얘가 길이가 같았어야죠. 그리고 거기 문제를 살펴보니까 AB가 얼마였냐면 얘가 6인 거죠. 여기가 그럼 순서대로 A, B, C를 하나 잡고요. 얘가 6인 거고 여기도 그럼 당연히 6인 거고 그럼 당연히 1대1 대 루트 2 즉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얘가 6루트 2가 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오케이가 됐을까? 이거 몇 도야? 45도. 이것도 당연히 45도. 일단 각도 표시까지 해봤어. 자, 근데 갑자기 여기다 뭘 해놨냐면요. P라는 점이 하나 있대. 자, 그 P는 뭔데요? 그냥 잡았어.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어떤 임의의 점 P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아래쪽에다가 여기서 이 BC하고 평행하게 갔다 그 어떤 점을 내가 R이라고 하겠고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를 내가 여기다가 Q라고 얘기할 거야. 지금 이 얘기야.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이 면적. 쌤 그럼 이 사각형 이름이 뭘까부터 생각하시면 되죠? 사각형 이름은? 사다리꼴. 그치?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사다리꼴. 사다리꼴 면적이 얘가 10이었다라는 거니까 이걸 지금부터 제가 문자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거기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면요. BQ의 길이를 구하래요. 우리 보통 너희가 중학교 처음에 방정식 배울 때 뭐라고 배우셨냐면 네가 궁금해하는 걸 미지수로 잡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궁금한 게 이거잖아. X라고 잡아보자. 그럼 얘들아 이거 닮았잖아요. 누구랑? 큰 거랑. 왜? 45도 45도니까 그럼 어차피 1대 1대 루트 1일 거니까 이거 어차피 얘가 X가 될 거고요. 얘는 당연히 얘가 루트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좌측과 우측 똑같으니까 얘도 어차피 얘가 루트 2X가 되었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어차피 얘도 X가 될 거고요. 거긴 상관없지만 떨어뜨려 본다면 어차피 좌우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알게 되냐면 요 길이가 얘가 6루트 2 마이너스 얘가 2X가 되는 걸 거고요. 요 길이가요. 끝났네 그러면. 쌤 넓이 구하라면서요. 맞아. 2분의 1 곱하기 윗변 6루트 2 마이너스 2X
더하기 밑변. 밑변이 뭐죠? 밑변이 이거잖아. 이게 밑변인데 그건 뭐야? 6루트에서 뭐를 갖다 빼? x를 갖다 빼.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뭐? 높이가 뭐야? x 나누기 2. 그것이 얼마였더라? 12였더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요거랑 요거 이렇게 들어갔더니 얘가 24가 되고요. 여기의 식이 얘가 12루트 2 마이너스가 3x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x가 24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거 넘겨보면 이런 거 아니야? 4루트 2x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얘가 얼마? x의 제곱 이퀄 얘가 8인 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4루트 2x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얼마? 얘가 8 이퀄 얘가 제로인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조금 문제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해 공식 써도 되지만 이게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주면 돼요. 참고로 8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2루트 2의 제곱이에요. 이게 마마예요. 빠밤 이거 나와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구나. 그래서 x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 이퀄 제로였다 보니까 x는 얼마가 된다? 2루트 2가 된다가 우리가 기본적인 자리야. 그래서 우리 궁금한 건 2루트 2 정답 몇 번에 있었습니까? 5번의 답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18번 가도록 할게요. x에 관한 몇 차? 2차 방정식 중근. 그럼 뭐야? 중근 뭐야? 판별식이 0이었다. 중복되는 근은 같은 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같은 근이 있었다는 얘기다. 완전 제곱식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럼 일단 18번을 그런 맥락에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3x의 제곱 2배 가로에 얘가 a 더하기 2b 마이너스 1. 자, 제가 눈치 딱 깠죠? 앞에다 2를 딱 묶어놨다라고 하는 건 얘는 짝수차 판별식 쓰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짝수차 판별식 안 외우시면 안 돼.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좀 외우셔야 돼. 자꾸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점에 계산만 커져. 자, 중간 갔는데 그럼 어떻게 판별식 D를 갖다고 할 때 짝수차를 걸걸? 그럼 어떻게 되냐면 B의 제곱이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가 AC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야. 아마 여러분 질문이 판별식을 못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이 계산이 좀 불편했을 거라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이걸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한번 해보지 뭐. 자, 어차피 A의 제곱 여기 4B의 제곱 더하기 1 곱해서 2배 이게 얼마냐면 4AB가 되고요. 이거 곱해서 2배 이거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B가 되고요. 곱해서 2배 이게 하회탈이라고 그랬었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썼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순서대로 마이너스 6AB를 일부러 세로 계산의 모양을 좀 맞추면 얘가 플러스 얘가 6B가 될 것이고 얘가 플러스 얘가 3A로 진행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봤더니 쌤 여기 식에서 A의 제곱 더하기 얘가 4B의 제곱 4B 제곱을 이렇게 쓸까? 2B의 제곱 얘가 1의 제곱 쌤 여기가 마이너스 얘가 2AB 쌤 여기는 얘가 2B 여기는 얘가 플러스 얘가 A인데요. 이렇게 쓰여진 게 눈에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는 0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18번 문제 다시 한번 봐줘봐요.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18번에 봐봐. 단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여러분 문제에 단이라는 조건에 밑줄 쳐졌는지 한번 봐볼까요? 단이라는 조건에 밑줄 혹시 쳐져 있니? 밑줄 쳐볼래? 단이라는 조건이 왜 중요할까? 아니 그 단서가 없으면 못 푸니까. 근데 얘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거지. 어떤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가 있었어? A, B는 뭐? 실수. 그럼 실수는 우리가 주로 우리가 수식상에서 실수는 주로 제곱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곱.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느껴지셔야 되냐면요. 잘 봐라. 제가 한 번만 더 여러분 좀 친절하게 한 번만 더 쓸게요. 한 번만 더 쓴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친절하게라고 그랬어요. 혹시 이렇게 보이니? 2AB를 혹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니? 왜냐 여기는 A, 여기는 2B에 묶여져 있는 식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여기는 2B니? 그럼 얘는 2B를 어떻게 쓸 수 있니? 혹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니?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그랬는데 그럼 혹시 이 A를 혹시 이렇게 줘도 상관없니? 그럼 뭔가 느낌이
하회탈 느낌이 난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물론 이제 2배 한 하회탈은 아니고 그럼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 생겼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한 게 이제 이런 2B짜리 이런 것도 좀 불편했을 거야. 그럼 이게 과연 뭐였을까라고 봤더니 이 먼저 써드릴게.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아직 다 변형한 거 아니다.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게 우리가 공식상에서 어떻게 변화됐었는지 기억하니? 2분의 1 가로에 x 마이너스 y의 제곱, y 마이너스 z의 제곱, z 마이너스 x의 제곱. 혹시 이렇게 변형되는 거 기억이 날까? 시연아 기억나겠지? 이 구조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게 실수란 조건하고 결부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봤더니 일단 첫 번째 한번 해볼게. 그러면 2분의 1 가로에 일단은 a-2b의 제곱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b-1의 제곱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봤더니 z-x 즉 1-a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맞아 떨어진지를 보시면서 숫자 조정을 할 겁니다. 보세요. 자, a제곱의 절반값 하면 요거 나오는 거 맞죠? 4b제곱 더한 다음에 절반하면 얘 나오는 거 맞죠? 1, 그럼 여기가 1, 2니까 절반하니까 이거 나오는 거 맞죠? 잘 보셔야 돼. 요거죠? 이거 마이너스 2ab죠? 쌤 이거 마이너스 4ab가 나오다 보니까 절반하면 나오는 거? 맞죠? 여기 보셔야 돼요. 곱한 다음에 이게 얼마냐? 마이너스 2b죠? 2분의 1하면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이거 뭐가 나왔어요? 플러스. 좀 이상하네? 쌤, 1-a.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의 절반하면 이게 안 맞는다. 이게 등호를 붙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좀 뭔가 이상해. 혹시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어차피 1인 거였고 여기다가 그럼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면 여기가 혹시 얘가 이렇게 바뀔까? 부호가 변화가 없을까? 뿔뿔? 원래가 플러스였으니까 여기도 내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를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붙인다라고 한다면 그럼 식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개짜리가 딱 형성이 되고 그럼 1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쓰면 돼? 여기를 정확하게 쓸 거면 얘가 2b 플러스 1 여기 정확하게 쓸 거면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게 좀 불편한 거라.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갖다 뺐다 그거 원래 이렇게 쓰잖아. 이거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갖다 뺐다 그게 2b 더하기 1인 거죠. 그럼 식을 계산하면 원래 식하고 진짜 똑같아집니다. 그럼 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럼 이게 뭐였어? 이게 제로였어 얘들아. 실수 조건에서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었다. 무슨 얘기야? 각각이 0,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면 쌤, B는요? 마이너스 2분의 A는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덧셈해보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3번이 정답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 문제를 저는 질문할 줄 알았어요. 왜냐? 아니 여러분들이 일단 이 공식까지는 어느 정도 다가설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이 부호를 바꾸는 연습이 아직은 좀 덜 됐을 수 있어서. 왜? 모두가 마이너스여야 된다. 아까 처음에 썼던 게 마이너스 플러스였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란 말이야. 응? 이런 스킬들이 조금 필요했던 거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별표로 한 3개 정도 써놓으시고 나중에라도 한 번씩 꼭 다시 보셔야 되고 어차피 이건 제가 다시 골라낼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 건 여러분 중급 못 찾지 않는다니까. 이 조건 못 쓰는 게 아니라니까. 뭐가 필요했던 거야? 요 논리가 필요했던 거고 여기 노란색 버전의 마이너스를 어떻게 처리했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했던 거라고. 이해돼요? 오케이?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9번하고 23번까지 가고 주의 환기 한번 시키고 바람 한번 쭉 돌리고 나서 다시 다른 버전 넘어갈 테니까 좀 졸리신 분들은 잠 좀 깨고 갑시다. 자 19번 갈게. 19번. 자 19번 보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좀 불편한 게 몇 개가 있어. 그죠? 자 그럼 제가 19번을 갈 때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 쪽으로 제가 과정을 좀 바꾸겠습니다. 저 좀 잠깐 보실래?
자, 제가 지금부터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몇 가지 도구들을 설명을 할 건데 fx를 제가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주셔야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그럼 첫 번째, 야, fx란 놈에다가 내가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가 첫 번째 궁금사항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f 안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절대값 x를 씌워. 네, 이러면 어떤 그래프가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이 문제 풀이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지금부터 한 번 더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fx를 먼저 쓴 건 여러분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래프를 저리 그려보란 뜻인데, 참고로 이 그래프는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돼서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게 그냥 fx였던 겁니다. 일부러 색깔을 노란색과 빨간색을 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노란색 버전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은데, 양수였던 건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 절대값은요, 바깥쪽에 있었던 요걸 내가 그냥 y라고 쓴다면 이 y가 음수가 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음수여도 절대값이면 무조건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쌤, 이 음수였던 얘가 문제네요? 맞아요, 얘가 문제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 올려라 라는 말을 쓰죠. 그럼 여기는 어차피 이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요 해당되는 1번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였던 거죠. 이렇게.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빈 여백이 있으면 한번 그려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요거인 부분을 y축 대칭합니다. 여기서부터 대칭이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에이, 쌤 이거 왜 그런데요? 아니, 어차피 절대값 x는 뭐가 나오니? x 아니면 마이너스 x가 나오잖니? 쌤, 어떤 함수가 x 아니면 마이너스 x는 뭡니까? y축 대칭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 y축 대칭한 말을 쓴 거란 말이야. 쌤,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어딘데요? 여기 있단다, 얘들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 y축 대칭해라. 그럼 뭐야? 이렇게 들어갔던 거지. 그래서 얘가 마3, 얘가 3이니까. 이거야. 이거란 말이야, 얘들아.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 빨간색처럼 W 모양처럼 대칭의 구조가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써드릴게. 얘들아, 선생님, f의 절대값 x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럼 저 수식에다 한번 집어넣어보면 안 될까요? 뭐 집어넣어보자. 절대값 x의 제곱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 각 x마다 절대값이 있는 함수예요. 그래? 근데 신기하게도 절대값 x의 제곱은 여러분이 어떻게 배우시냐면 사라지게 배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면 너무 쉽게 학생들이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그게 19번 타이틀입니다. 19번 타이틀 보이세요? x제곱, 그죠?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라고 해서 뒤쪽에 있는 1차식에만 절대값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고쳐줘. 어떻게? 앞에 거에도 이렇게 빨간색의 절대값 x제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이 x제곱 그 절대값 x랑 똑같으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 이거 하면 문제가 거의 한 17초 정도? 이거 그냥 끝나요. 그것만 알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라고. 졸지 마시라고.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볼까 그러면? 그 문제 제가 바로 한번 풀어볼게. 이 왼쪽에다 풉니다. 쌤,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름이 방정식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 않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 함수를 그러니까 그 방정식을 분리시켰어. x까지만 주고 여기를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 방정식의 뭐를? 실근이라고 하는 컨셉을 어떻게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랑 y는 3 플러스 k라는 놈의 뭐로 풀 거야? 네, 교점으로 풀 거야. 눈에 보이는 교점이 실제 실근하고 똑같은 의미니까. 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제곱에는 절대값을 붙여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그리는 거야?
절대값이 아예 없는 식을 하나 그릴 거야. 어떤 식? 이런 식. 절대값이 아예 없었던 식을 그릴 거야.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걸 fx라고 할까? 이걸 fx라고 하자. 그럼 얘들아, 이걸 fx라고 한다면 니네는 이 식을 뭐라고 써야 돼? f의 절대값 x라고 썼어야지. 여기에다가 절대값 x, 절대값 x, 절대값 x가 들어갔던 거니까. 그러면 절대값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y축의 오른쪽, 즉 x는 0보다 커놨던 이 부분을 뭐 하라는 거야? 대칭하라는 거지. 대칭이 위아래가 잘 안 맞아 보인다? 살짝만 고치면 이렇게 됐다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여기까지. 아직 안 그랬어. 다 졸지 말고. 졸지 마. 아우,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다시. 여기 그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대칭을 해서 저렇게 만들었어. 됐니? 쌤,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건데? 이게 뭔데? 상수? K 봐봐. 자, 거기 문제 보니까 K가 얼마가 첫 번째가 들어가니? 진아가 대답해봐. K 얼마 들어가? 마이너스 4가 처음에 들어가. 그럼 첫 번째. 여기다 마이너스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3 마이너스 4는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얘들아.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알아? 이 대칭축이 우리는 또 봐네. 얘가 2분의 1이야. 얘가 2분의 1,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K가 마이너스 4 들어간 순간 이 값은 얼마로 계산돼? 마이너스 4하고 3 더하면 이게 얼마야? 3하고 마이너스 4 더하면 이게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가 아무리 낮아도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게 뭐야? K가 4일 때 누구? Y는 마이너스 1인 거야. 만나는 교점이 있어 없어? 대답해봐. 정은아, 이거 만나는 교점이 있어 없어? 빨간색과 파란색? 없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F의 마이너스 4는 제로입니다 라고 써야 돼. 두 번째, 이제 뭐 집어넣냐? K에다 뭐 갖다 집어넣냐?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어. 지금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는 순간 이 값은 얼마가 되냐? 0이 된다고. Y는 0 어떻게 긋냐? 이렇게 그을 거 아니냐? 이게 Y는 0, 즉 K가 마이너스 3일 때, 다시 K가 그죠?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얘가 Y는 제로거든. 교점 몇 개 생겼어? 눈으로 확인해봐. 3개 생겼지? 그럼 F의 마이너스 3은 얘가 3이라고 했을 수 있었던 거지. 마지막이다. K가 얼마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2가 있거든? 그럼 이번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잖아. 그럼 Y는 1이 됐어. 교점 몇 개야? 교점이 몇 개니? 눈에 보이는 교점이 빨간색 몇 개? 2개. 이거 다 더하시래요. 정답은 5로 계산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절대값이 있는 거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꺾어 올린다. 여기 절대값 x만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 거는 y축 대칭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정리하시고요. 저 23번은 잠 좀 깨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잠깐 잠 깨고 갈 테니까 졸리신 분들은 좀 잠을 좀 깹시다. 문을 지금부터 열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춥습니다. 밖에 한번 나갔다 오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움직이세요. 한 번씩 다 이렇게 나갔다 오세요. 진짜로 농담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의도 한번 나갔다 오세요. 몸이 좀 안 좋으시더라도 한번 움직였다 오세요. 물 한 잔도 마시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시고. 정훈이도. 옥상에는 뭐 있어요? 옥상에는 정자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니네는 거기 올라갈 수 없으니까. 서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올라가고 싶은 적 있어요? 아, 저는 거기 가서 밥도 먹고 그래요. 낮에.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어저께요 사회쌤이 여자쌤이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했나봐요. 기지개 펴다가 자기 옷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쌤이 근데 그걸 봐가지고 야 너 왜 옷 벗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어저께 레전드 찍었어요. 레전드까지. 막쌤 앞에서 잘 보이는 척하다가 막 다 뒤졌다고 하고. 저녁 깨졌습니까? 네, 아직 또 졸릴 거야. 내가 문제만 풀면 졸리잖아. 내가 문제 안 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괜찮을 거야. 문제 풀어 졸리고. 일단 좀 열어둘게요. 조금. 저 원래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되죠. 저 개인적으로 여기 공간 안에 있으면 아우 머리 아파요. 솔직히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게 제일 최선이더라. 그리고 아까 여기 앞에 오늘 건우가 제 생생했고 세 분 다 이렇게 한 번씩 눈이 감기지.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어제 어떻게 했다고요? 가다가 너무 눈이 이렇게 눈꺼풀에 감기니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휴게소에 잠깐 눈을 붙인다고 잔 게 3시간을 잤어요. 그래서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에이 쌤 그냥 실제로 거기서 20분만 가면 집이거든요. 거기서 에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20분을 못 참겠는 거야. 이 눈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눈꺼풀 보는 게 제가 저희 꼬맹이 얘기 잠깐 해드리면 저희 둘째가 요즘 잠 안 자고 버텨요. 아침 한 7시 아니 또 아빠랑 엄마랑 놀고 싶으니까 아침 7시 정도에 깨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막 지금 요즘에 지가 4살짜리가 이제 텔레비전도 킬 줄 알아요. 그 텔레비전 켜서 유튜브를 틀 줄 안다고. 리모컨에 유튜브 버튼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유튜브 눌러서 자기가 좋아하는 딱 주로 이제 걔하고 이제 동생하고 많이 보니까 유튜브를 저희는 유튜브 와이프랑 저는 모르고 핸드폰을 본인 핸드폰도 있으니까 볼 거 아닌데 유튜브를 딱 하면 그게 영광 검색이나 예전에 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렇게 띠 화살표 해가지고 찾아보더라고요. 이 이틀 전 일입니다.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녀석들이 똑똑한 게 아니죠. 그냥 장기가 밝아진 거죠. 근데 이 둘째가 그러고 막 버텨요. 아침부터 막 버텨요. 그래서 막 놀아. 근데 알잖아. 니네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짜증이 난다는 건 꼬맹이들에게 이게 졸리니까 막 졸린데 막 뭐 못하게 하고 이렇게 짜증을 낸단 말이야. 밥을 먹입니다. 어차피 밥때가 되면 저녁 때가 돼서 한 6시, 7시쯤 밥을 딱 먹이잖아요. 그럼 얘가 걔 의자가 전용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식판 따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렇게 졸리니까. 그래서 잡채 같은 걸 먹일 때 먹였어요. 잡채를 딱 먹다가 입안에 이렇게 다람쥐처럼 가득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냥 부모 입장에서. 그러다가 애들 갑니다. 그럼 나는 좀 이게 약간 좀 불안하잖아. 이거 혹시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입을 벌렸어요.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손을 깨끗하게 씻고 뺄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입을 더 꽉 다물어 안 내놓으려고 잠결에도. 그래서 혼자서 약간씩 씹어요. 결국에 다 먹습니다. 그리고 자요 그대로. 아침까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중간에 그냥 자고 일어나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들은 이제 낮잠 자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럼 자면 되잖아. 솔직히 너네 학교에서도 많이 자니까. 잤었으니까 중학교 때도. 근데 이 녀석은 이제 그게 싫으니까 낮잠 자는 너무 싫으니까 막 놀다가 그냥 7시쯤에 이 가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그 눈꺼풀을 지가 이기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힘들다니까 아침부터.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요? 7시. 몇 시에 일어났어요? 8시요. 8시. 아니 더 늦게 일어난 것 같아. 땡긴 것 같은데. 저번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7시 반. 저도 7시 반. 일찍 진짜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피곤할 때야. 너는 오늘 낮잠 잤어? 낮잠 잤어? 낮잠 잤어? 아니요 쉬는 시간에 잤어요. 조금 자긴 했네. 낮잠 잤어? 낮잠 잤어? 안 잤으니까 더 힘든 거라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0시쯤 돼가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갑자기 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랬잖아. 나의 공약상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난 여러분에게 수능을 10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보겠다. 근데, 어? 쌤이요? 아,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공약을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 그 중고등들이 환영하지 않을까? 니네 그때 컨디션이 제일 좋잖아. 보통 한 11시 때쯤 이제 하이에나처럼 이제 어슬렁어슬렁 하잖아. 왜? 그 PC방도 못 들어가는 게 나오라고 하잖아. 몇 시냐? 재현이 요즘에? 10시 10시인가? 그럼 그때쯤 나와가지고 어슬렁 어디 갈 데 없을까? 그래서 가는 데가 주로 어디야? 친구들끼리 만나 가는 데가 스터디 카페를 가겠지. 친구들끼리 거기서 막 공부하면서 엄마한테 말하고 딱 가서 거기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 내 진짜 답답. 내 이 모습을 봤어. 이건 엄마들이 알아야 돼 진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는 줄 아는데 물론 공부하는 애들 많죠. 공부하는 애들. 근데 앞에 아이패드 미니 있죠? 아이패드 미니나 이런 거는 난 노트북 하나를 놔줍니다. 손에는 뭐가 있죠? 핸드폰. 귀에는 뭐가 있죠? 에어팟. 주로 이제 에어팟을 많이 하더라고요. 에어팟 끼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그냥 보는 거예요. 앞에 책은 펴져 있어요. 근데 책이 펼쳐져 있을 때 연필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연필 잡고 있잖아. 손에 뭘 들고 있죠? 핸드폰을 쥐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하냐? 뭐 핸드폰 쥐고 있으면 뭐라 하냐 거기서? 뭐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피처죠, 도피처. 엄마의 눈과 감시를 피해서. 근데 그게 공부하고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시고 본인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니네 인강을 쇼핑하는 거야, 쇼핑. 근데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했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 추적을 뭘 얘기하냐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최후. 열에 9은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물론 불행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택이 굉장히 귀한 시절이죠. 지금처럼 아파트 분양이 많지 않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 아파트를 제외 나머지 아파트 정도 이런 거 근처에 없었어. 그 아주 옛날 시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없었을 때 90년대나 뭐 90년대 후반 제가 이제 뭐 고등학생 때쯤 그때 주택복권이 있었는데 그게 뭐 얼마였냐면 2억 5천이었어요. 제 기억에. 1등이 2억 5천.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한 2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컸죠. 주택복권이 이제 딱 복권의 표시에 그 번호가 있어요. 몇 조, 뭐 가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어떤 아저씨가 당첨이 됐어요. 그거를. 대박이잖아요. 한 6개월 갔나? The end. 왜 그랬을까요? 공돈이 생겼잖아.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공돈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도박도 좀 빠지고 술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빠지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2억 5천이면 지금은 한 20억 정도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제일 처음에 차도 사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차도 바꾸고 좋은 차로 사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되게 씀씀이가 해퍼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무튼 금방 한 6개월 정도 이후에는 원래 살았던 상황보다 더 안 좋아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더 나빠지고 아무래도 그래서 결과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물론 그렇게 가끔씩 좋은 꿈 꾸면 돼지 꿈 꾸고 똥 꿈 꾸면 사요. 저도 사요. 기분 좋게 사요. 떨어지면 물론 안 될 걸 알지만 한 번 정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서 찢죠. 나중에는 찢어서 버려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런 재미로 그냥 사는 건데 여러분이 보통 이제 쉽게 얻은 지식 그게 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답지 보고 해설지 보고 인강의 강사 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설명하는 거 여러분이 그냥 보고 맞아 저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면 잊혀지죠. 전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적 복기라고 하는 것도 왜 만들어드려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진짜 표현상 괴롭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원래 뭐 하고 있죠? 고차 방정식 하고 있죠. 이제 그쪽 이제 나가면서 쭉 진행할 차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푼 게 나머지 정리 풀고 2차 방향 중근 풀고 전혀 상관없는 거 풀잖아요. 그 이유는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여러분 지정오답을 매드리는데 오답노트에다가 어차피 내가 푼 거지 니네가 푼 게 아니잖아.
다시 리뷰하시라고. 그러다가도 이해가 안 되면 영상 어차피 증거 남아있을 거니까 영상 돌려줘도 보시고. 알겠니? 그렇게 해서라도 해봐.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프린트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제 인생의 약간 모토 같은 걸 좀 쓰는데, 예, 어렵게 얻은 지식일수록, 누가 어떤 분이 써놨었어요. 그렇게 제가 그걸 보고 영감을 받아 쓴 건데, 이런 거예요. 어렵게 얻은 지식일수록 오래 남아요. 그래서 공부는 어렵게 할수록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더, 아까 제가 절대값 그래프 그려드린 건 실은 이 개념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편해지기 때문에 미리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 23번 문제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자, 23번 문제에서 좀 특이했던 거는 중간에 단어가 하나 툭 하고 튕겨요. 어떤 단어냐면 유리수란 단어 한번 밑줄 쳐주시겠습니까? 23번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23번에서 말하려고 했던 바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다시 한번 스토리를 잡아보자. 빵 하고 터졌어.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니? 선생님 요점의 x좌표가 2 플러스 루트 5인데요. 무리수가 있잖아요. 근데 개수가 철저하게 유리수였다는 얘기는 뭘 쓸 수 있어? 켤레근에 관한 이야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2 플러스 루트 5면 얘는 당연히 뭐였을까? 예, 2 마이너스 루트 5다가 유리수란 말하고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겠지.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요? 함수의 교점을 x 좌표로만 해석했으니까 y를 소거한 거겠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그 두 식을 연립을 했다는 뜻이겠고, 이것을 넘겨왔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x,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b는 제로라고 하는 이 수식의 두 개의 근이 이거였던 거죠. 제가 켤레근은 뭐 생각하라고 했냐면 항상 합과 곱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첫 번째 합이 얼마? 정의가 대답해 줄래? 합이 얼마? 4. 여기 보시면 되죠. 곱이 얼마죠? 그래서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저는 이건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뭐? 합 x 플러스 곱.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쉽다 그랬죠. 제가 중3 때 이거 배웠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합이 얼마? 얘가 4였고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비교하면 a는 3이 됐을 거고 b다라는 놈은 마이너스 1이 됨을 내가 알 수가 있었던 거겠지. 물론 이제 근각계수 관계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겠으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면 저는 그냥 비교하는 게 좀 편해서 저는 합곱으로 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에서 B를 갖다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의 형태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32번. 오케이, 그럼 제가 여기 한 번만 잠깐 지우고 32번, 그 다음에 28번. 또 안 되셨던 거 34번. 34번. 오케이. 이거면 될까요? 추가 질문 더 있으면 말씀하세요. 갑니다. 그러면 28번 때부터 그럼 차근차근 해서 짝수번을 갈게요. 자, 28번 봐볼까요? 혹시 27번? 27번부터 갈까요? 오케이, 그럼 27번부터 갑시다. 오케이, 다 말씀하세요. 이건 수업의 복귀용으로 하는 거라서. 자, 그럼 27번 봐보자. 자, 27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일단 범위라는 게 있어요.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1까지.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2차 함수는 원칙적으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문제를 꼭점을 그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했어. 개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순간 저는 축을 그리지 않는다고 했던 말 혹시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만 더. 요거 니네가 그리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미지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려? 못 그리잖아, 어디 위치니. 그럴 때는 축을 먼저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먼저 어떻게 할 거냐? 대가리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대칭축의 위치를 찾는데 그 대칭축의 위치는 뭐라고 했었냐면 두근의 합공식의 절반값. 그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다시 두근의 합의 절반값.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2p였지. 그거의 절반값이니까 얼마가 되니? p가 된다는 걸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 에이 선생님 그러면요 0부터 1까지를 끊어 읽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항상 왼쪽부터 끊어 읽으라고 했을 거야. 첫째 어떤 거? 0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자. 두 번째 셋. 그럼 이것도 계속 가능성이 여러 가지겠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여러 가지죠. 세 번을 그려볼게요. 원칙상. 자, 첫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선생님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가운데 x는 p다라는 놈이 있고요.
그러네. 그럼 결과적으로 요렇게 그래프가 생길 것이고 요렇게 모양이 생기겠네. 쌤 여기는요. x는 얘가 제로가 되고 x는 얘가 다시 잘못 잡았다. 얘가 x는 제로가 되고요. x는 오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타이틀을 붙여주는 거죠. 어떻게 타이틀을 붙였죠? 첫 번째 P라는 놈이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P가 1보다 크다일 때, 한글로 일부러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P가 0과 1 사이 안에 있을 때, 즉 P는 0과 1 사이일 때. 등호를 안 붙이나요? 나중에 판단하라 그랬어. 세 번째 케이스 어떻게 돼? P가 0보다, 인접해 있는 문제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네, 이렇게 하면 세 번이 끝나죠. 자, 그럼 가봅시다. 이 중에 최대는 당연히 이게 최대, 이게 최소. 이거의 최대는 요게 최대. 최소는 판단이 어렵죠. 얘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그죠? 이쪽이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는 판단을 좀 힘들어요. 여기서는. 여기는요. 요게 최대, 요게 최소. 보자. 뭐라 그랬어요? 최대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요. 최대값이 5래요. 해보자 그러면. 이 경우에 최대값이 5래요. 확인해 볼게요. 최대값은 뭐였어? 1 집어넣은 거. 그럼 여기다 1 한번 집어넣어 볼래? 그럼 선생님 참고로 이거를 그냥 fx라고 한다면 최대는요. f의 1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더하기 2p입니다. 이게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5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건우야 도와줄래? 이거 얼마냐? p? 3이. 그럼 보자. 이거랑 맞니? 1보다 큰 범위에 3이 있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3이 하나 답이 될 수 있었고. 두 번째. 쌤 이거는요. 최대라고 그랬죠? 최소는 모르겠는데 최대는 확실하잖아요. 뭐죠? P일 때. 아하. 그러면 최대는 FP일 때. 그럼 저기다 P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P 집어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얘가 2P의 제곱. 그럼 쌤이 이게 P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P제곱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어? 5라고 했으니까 P는 뭐가 되냐? 뿔마 루트 5가 되죠? 일단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었거든. 한번 물어보자. 0과 1 사이 안에 있는 게 있었을까? 봐볼까? 일단 음수는 허용이 안 되겠죠? 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루트 5는요? 루트 5는 대략 얼마죠? 2점 얼마죠? 그럼 1보다 작은 범위 안 들어가죠? 그럼 뭐 어때요?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거 볼게요. 쌤, 이번에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값이라고 한 형태가 이번엔 F0거든요? 근데 F0? 저기다 0, 0 한번 집어넣어 볼래? 0 나오네. 그럼 얘는 5가 되지 않네. 그럼 뭐야? 얘는 애초부터 이 범위가 모순이네.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겠네. 그럼 딱 하나밖에 안 나오네. P는 얼마? 3.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문제는 두 줄밖에 없지만 생각보다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 질문 잘하셨어요. 질문 잘하셨고 대신 부탁을 드리는 건 이렇게 했어요. 개수에 미지수가 있을 때 제가 축을 그렸습니까? 네, 여기다 축 그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축은 X축, Y축을 그렸습니까? 안 그린다고요. 왜? 그리는 순간 헷갈리거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28번 가보자. 28번 가겠습니다. 자, 28번 봤더니 그림과 같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에서 막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랬을 때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요청했어요. 일단 그래프 한번 여기 왼쪽에다 한번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려보죠. 2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래프가요.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나와 있었고요. 참고로 여기에 이게 A라는 점인데 얘가 0,3이네요. 어떻게 하냐고? Y절편이라서요. 자, X절편도 구할 수 있나요? X절편을 구해봤더니 이게 얼마였었냐면 여기가 B라는 점인데 이게 1,0이고요. 이게 C라는 점인데 이거 3,0이에요. 쌤 1과 3이라고요? 그럼 쌤 대칭축 알 수 있겠네? 그렇지. 이게 얼마? 2,로 시작이 되겠죠. 이 가운데 2하고 3에 딱 중점 잡혀. 그럼 거기다가 2를 갖다가 빡 하고 집어넣는 순간 이게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2,1로서 계산이 되면 우리는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P의 A, B라고 하는 점이 A에서 출발해서 A에서
곡선을 따라서 어디까지 움직인다? 여기까지 움직인다. 아, 내가 P의 A, B는 딱 여기까지만 움직인대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일단 여기 아무 점이나 잡아서 제가 P라고 써볼까? 그럼 일단 A, B. 쌤 문자가 두 개인데요? 오케이. 한 번만 더 가자. P가로에 A,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가 4A 마이너스 3이라고 쓰자. 쌤 지금 뭐 하신 거죠? 딴게 한 게 아니라 B가 보기 불편한 거야. 그래서 B 대신에 저렇게 집어넣을 수 있었어. 근데 봐봐라. 그럼 이렇게 잡으면 A는 계속 움직이는 거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A의 범위를 규정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죠? A는 X좌표잖아요. 요 점의 X좌표는 0이죠? 요 점의 X좌표는 3이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쓰셔야 될까요? A는 얼마부터? 0부터 3까지 안에서 움직입니다라는 요 내용을 쓰셨어야 돼. 이게 별표 하나짜리. 제한된 범위 안에 움직인다고? 그럼 거기에 따른 문자를 써줬어야지. 자, 그럼 끝났대. 뭐 구하래요?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 쌤 저는 b라는 놈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b라는 놈을 알고 있으면 너로 하여금 쓰게끔 유도를 하겠죠. 여기 마이너스였죠?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까지. 쌤 그러면 얘는요. 이거가 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2a이고 플러스 3 플러스 2가 플러스 a가 4가 되는 것까지 확인이 돼요. 쌤 그럼 이거 2차 식이네요? 그렇지. 2차 식이라면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써보자고 해. 이걸 한꺼번에 그냥 바로 갈게요.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될 것 같아. 쌤 그러면 얘는 가로축 자체, 즉 x축에 있었던 이 부분을 제가 만약에 a축이라고 주고 요 세로축을 내가 만약에 y라고 쓴다면 얘는 1,3이라고 하는 요 해당되는 꼭지점을 기점으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었겠네요. 근데 아까 분명히 a라고 하는 이 축은 a라는 축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3까지. 그럼 얘가 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찍어주시고. 자, 여기가 1간격인데 여기는 3이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 좀 떨어져 있겠죠? 여기가 2였을 거니까. 여기 2였을 거니까 3은 한 이쯤 정도. 그럼 이렇게 갈 거라서 그래프 구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히겠네. 이렇게 찍히겠네. 동의? 야,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3일 때가 최대지 않겠냐? 그럼 3에 갖다 집어넣어 보는 거지. 3 집어넣었더니 9, 6, 3에다가 4 더하니까 얘가 7이 되네요. 네, 요게 최대가 됐고요. 최소는 당연히 1을 집어넣은 요게 최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와 최소를 더하세요. 정답은 10으로 계산이 되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런 범위도 한번 세팅을 해보고 문자를 좀 줄여볼 수 있는 상황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되셨으면 이제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 32번 넘어가 볼까요? 32번이 뭔가요? 라고 봤더니 일단 4차식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했던 이제 고차방정식 같은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4차인데요. 제가 딱 이 모양을 잘 쳐다보니까 전 뭔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라고 봤더니 여기 개수가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양쪽에 대칭 구조가 되어 있네. 이거 우리 뭐라고 했어? 상방방정식이라고 했었어. 기억나니? 그러면 상방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어차피 얘는 x가 0이 될 수 없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정식의 근 중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1이 나오고 우변은 0이니까 안 맞으니까 근이 될 수 없으니까 양변을 뭐로? x의 제곱으로 나눠볼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얘가 x 더하기 x분의 1을 주로 뭐라고? t라고 치환을 많이 했었죠? 그 내용으로 한번 가드릴까 하거든요.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과정은 얘가 x의 제곱으로 한번 나누어 봤더니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얘가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식이 나타나더이다. 그러면 일단 이 두 개를 가져갈 때 이 두 개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다라고 한번 가져가 주시고 여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 주시고
뒤에 거는 어차피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x 더하기 x분의 1을 보통 t로 치환한다라고 하면 얘가 t의 제곱에 여기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3은 얘가 제로가 되면서 생각보다 여기가 인수분해가 깔끔지게 떨어집니다. 쌤 그럼 얘는 결국에 얘가 t 이퀄 3인 거랑 t 이퀄 마이너스 1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인수분해 됐으니까. 쌤 그렇다고 한다면 t를 다시 한번 고쳐주세요. 원래대로 우리가 원래 구하는 치환은 항상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양쪽에다가 x를 갖다 곱셈을 하는 순간 얘가 혹시 이렇게 될까요? 혹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x를 갖다 곱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혹시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그럼 이거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풀어보면 인수분해 참고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풀어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가 4ac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보니까 허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확인할까요? 해에 대해서 두 실근 그랬잖아요. 두 실근. 그럼 위에 게 실근이잖아요. 그 실근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알파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파는 당연히 2분의 3 플러스 루트 5가 되었을 거고요. 그죠? 그 둘 중에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당연히 컸을 거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두 허근 중에서 허수 부분이 양수인 거. 그럼 허수 부분이 양수였다는 얘기는 뿔마 중에서 플러스를 선택하라는 뜻이니까 그 베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였다 라고 쓸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이 두 개를 뭐 하라고요? 더하래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당연히 분모가 2였을 것이고 더해주니까 얘가 2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얘가 루트 3i다 라고 하는 형태로 쓰여졌었겠죠. 그럼 순서대로 봤더니 어차피 여기는 1로 나갔던 건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요게 m인가요? 요게 m? 문제 상황을 보니까 요게 n일까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5 더하기 3은 얼마였다? 8이었다. 시연아 보고 있지? 이렇게 한번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시연이 보고 싶다. 이 영상을 안 보면 나 혼자 연극한 거죠? 네 보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제 많이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이거 다음에 우리 뭐 들어가요? 지난번 가져나갔던 상문곡 이츠. 상문곡 이츠. 다들 시선을 피하는 거 보니까 안 하신 거는 아니겠죠? 하셔야 돼요. 해야 돼. 자, 34번 볼게요. 34번 보니까 이번엔 얘가 또 인수분해 될 때라고 했는데 뭔가 표현이 좀 독특한 게 있어서 그 내용이 한번 아마 여러분 질문사항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문을 앞에 창문을 닫을게요. 시끄럽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자 34번 가겠습니다. x의 세제곱 a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b다라는 놈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n x 마이너스 얘가 n 그 다음에 얘가 x 더하기 얘가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를 계산해라? n분의 ab를 계산해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을 쓸게요. 1과 a와 마이너스 5와 b라는 놈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인수분해 되는 첫 번째 인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치면 문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4였을 거고 얘가 A 더하기 얘가 4였을 건데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4가 되겠죠.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됐니? 두 번째 셋, 이번에 얘가 n도 있는데요. 그렇지, n으로 가봐야죠. 그럼 얘가 n1, 그럼 얘가 n이 더해지고요. a 더하기 n 마이너스, 그럼 얘가 an n제곱 마이너스 n. 그럼 여기에 주어진 이 수식이 복잡하지만 쓰겠습니다. n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얘네들이 얼마를 써야 돼? 얘가
0이었어야 돼. 선생님 그럼 얘는 뭔데요? 얘가 뭐겠니? x 그죠? 더하기 a 더하기 n-1이었던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게 누구랑 똑같았어야 되냐면 나는 어차피 이 마이너스를 이쪽에서 온 거고 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해서 n으로 왔을 거니까 요 주어진 수식이 이 식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니? A란 놈이 얼마였다? 그렇지 2였다. A가 2가 됐대. 그럼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자. A가 2가 되면 B는 얼마가 되니? 네, 마이너스 6이 됐던 거지.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요. n제곱. 자, A가 2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2가 들어가는 순간 2n에서 n 갖다 빼니까 얘가 플러스 n이 됐을 거고 2 갖다 집어넣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가 6이 되는데 참고로 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는데 참고로 거기서 n을 뭐라고 정했니? 자연수 그랬으니까 얘가 지워지겠지. 정답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n분의 n이 2였죠? 그 다음에 a가 2였죠? 그 다음에 b다라는 놈이 아까 마이너스 6이었던 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인 걸로 확인이 되고 정답은 2번의 답으로 존재했겠네요. 조리제법을 하나하나씩 적용하는 연습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누적복귀 학습지는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2018년도 버전이 주로 많습니다. 2018년도 버전 여러분 이제 현재부터 2년 전 데이터에 각 학교별 기출들을 그대로 갖다가 위치별로 편집해서 넣은 거니까 이것도 실은 학교 기출들을 많이 보신 거라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시험 대비 교재가 나온다고 일단 예측이 돼 있어서 출판사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28개 학교 기출 풀었잖아요. 그리고 누적복귀 한 10개 해서 누적복귀 10개 하면 평균적으로 문항을 20개 정도 잡아도 그게 한 200문제 정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28개가 대략 20문제씩 잡으면 그게 560개. 그러면 대략 760개인데 그게 쟤하고 거의 한 60% 이상은 겹쳐요. 유형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밑작업을 이렇게 그린 거야. 되게 시간을 가지고 좀 그리긴 했지만 차근차근 밟아왔단 말이야. 영상들 다 예전 거 다 그대로 떠 있어요. 안 지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나중에 누적 복귀는 다시 오답을 할 때 여러분 레포트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아, 너는 보니까 이 유형이 약하구나. 너는 보니까 이런 유형이 조금 잘하고 있구나.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비책을 가지고 시험을 저 준비하시면 한 달 동안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말까지 일단은 그동안 나왔던 거 다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교재로는 정확하게 5월 첫 번째 주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날짜로는 5월 우리가 날짜 달력을 하나 놔둬야 되겠다. 오늘 4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저랑 5월 5일자부터 만날 것 같습니다. 5월 5일자부터.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교재로 들어갈 거니까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김현수 쌤 공부했더니 그래 맞아. 내가 놓치는 부분도 쌤이 좀 챙겨주고 뭐 오답 노트든 뭐든 챙겨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아 맞아. 진짜 열심히 나 공부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점수가 따라오는구나. 그럼 이대로만 하면 쭉 가면 되는구나. 그런 확신성을 좀 드리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과제도 해주시고 달려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문고 봅시다. 상문고 기출문제 한 6개 정도 풀고 나서 잠깐 한번 쉬었다 갈까요? 아, 현대고리 안 풀었었나요? 안 풀었어요. 아, 그럼 현대고 기출부터 한번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풀려있는 게 현대고 있을 것 같아서 해설지가 저도 작업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저도 불편한데요. 방법 있습니까? 열심히 봐야죠. 현대고등학교 576번 때부터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일단은 여기는 질문을 먼저 받고요. 여기 왼쪽에다 받고 이렇게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시연이도 들어주세요. 알겠지? 영상 보면서 혼자서 말고. 자, 그러시면 그 해당되는 파트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질문들을 한번 쭉 터울로 한번 좀 만들어 봅시다. 불러주시겠어요? 현대고 583번 584번 585번 585번 590번. 590번 86번. 어? 86번. 586번 591번.
591번 93번 500 93번 593번 94번 594번 79번 579번 그래도 완료되셨나 보네요. 그럼 일단 오늘은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법한 거 위주로 먼저 한번 조사 안 해보고 한번 가볼게요. 손 드는 거 잠깐만 취소할게요. 일단 583번 질문이 조금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거 583번 그 다음에 584는 저거 갖고 한번 풀어보고요. 586번 586번 그 다음에 네 여러분이 질문했던 거랑 같이 보시면 네 591번 그리고 그 다음에 593번 그 다음에 594번 일단 요거 먼저 잠깐 해드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논의 시간 보고 한번 연결해 봅시다. 583번 때부터 그럼 차근차근 지금부터 별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다른 학교 기출이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에 도움될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서 참고로 현대고는 압구정 쪽에 있습니다. 네, 압구정 쪽에 있고 압구정 쪽에서 나름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친구들 물론 거기 뺑뺑이지만 뺑뺑이라는 얘기가 너무 옛날스러운 거예요. 일단 583번부터 한번 봅시다. 2차식과 1차식 그랬죠. 결국에 2차 함수인데요. 여기 옆에 써놓으실래요? 그래프로 해석하자.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거다. 첫째, 만약에 이 함수가 내가 A라는 함수라고 하자. 이 함수가 내가 B라는 함수라고 하자. 그런데 얘가 이 점에서 접점이야. 접해. 그러면 이 점을 제가 만약에 A라고 하자. 그럼 이거를 그림상에서 얻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수식을 어떻게 잡는지 설명을 할게. 얘들아, 이 교점이 A였다는 얘기는 결국 이 두 점이 만나는 점 아니니? 만나는 점.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 어떻게 풀어? 방정식으로 푼단 말이야. 방정식을 푼다는 건 무슨 얘기였어? AX하고 B가 같다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잖아.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풀어? 이렇게 푼다고. A-B로 푼다고. 둘 중에 어떤 거 빼도 상관없어. A에서 B를 갖다 뺐을 때 그걸 어떻게 잡아? 중근을 갖습니다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요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583번은 요 느낌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라는 함수하고 B라는 함수가 있었어. 참고로 2차와 1차만 그런 게 아니야. 2차와 2차도 마찬가지 형태로 저게 접한다라고 하는 그 접한다의 의미가 실은 완전 제곱식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쌤, 583번 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라고 했지만 2차 함수의 최고차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똑같이. 쌤,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죠? 여기 직선이 이렇게 접했대요. 이렇게 접했대요. 어디에서? 1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1이라는 지점에서. 그럼 이거를 문제에서 얘를 fx로 썼고 얘를 gx로 썼죠. 그럼 이걸 수식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연립했다라는 뜻입니다. 연립했다. 방정식으로 풀었다. 쌤, 최고차 모르잖아요. 그러네. P. 그리고 가로에 x-1의 제곱이에요. 쌤, 좌변이 2차 맞습니까? 예, 2차식에서 1차식 빼니까 2차 맞죠? 오른쪽 2차 맞죠?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셨죠? 그냥 여기까지 쓰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접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고. 다시. 그래서 이거 왜 빼는데요? 이유는 원래 우리가 이 교점을 찾을 때는 이렇게 는 잡지 않았니? 이 넘긴 거라고. 그냥 fx-gx 넘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중근 갖는다. 여기까지 일단은 가행 해석이 끝났습니다. 이게 가행 해석이에요. 나 봐볼래? 나가 뭐냐?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8이다. 무슨 얘기야? 그냥 수식을 제가 여기는 안 쓸게. F3이 18이란 얘기지.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G3이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지. 원래는 수식을 써야 되지만 제가 원래 수식을 다 썼지만 이거잖아. 그러면 건우야 내가 이렇게 썼거든. 너 뭘 하고 싶냐? 3을 대입. 그치? 여기서 3 대입하고 싶지?
그럼 F3, G3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그대로 3을 갖다 대입을 해봤어. 이렇게 대입을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3-2니까 얘가 당연히 얘가 오른쪽이 4P겠지. 그럼 여기가 얘가 그럼 좌변에 있는 이 수식이 얼마였냐면 18-6이니까 이거 10이었겠지. 아하, P는 3이구나.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었구나. 까지 일단 얻은 거야. 그리고 일단 나까지 해석이 된 상태가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손을 딱 떼버리더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마지막 박스 바깥쪽에 있었던 게 물어본 게 뭐야? fx의 gx의 그래프가 누구랑 만났대? 쌤, y축은 어디다 그려요?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니, 이게 1이면 y축은 다른 말로 x는 제로일 거 아니야. 축이 한 이쯤 그려지겠지.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겠지. 이렇게 y축 잡아볼 수 있겠지. 한번 물어보자고. 이 점이 지금 a거든. 얘들아, 이 점이 b거든. 이 a를 좌표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니? 0, 이게 fx니까 f에 0이고 gx 입장에서 얘는 0, g0지. 좌표로 쓰니까 y축과 만나면 x가 0일 거니까. 그럼 나 물어보자. 야, 선분 a, b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 저기 나와있는 저 파란색 버전에서 f0는 선분 a, b의 길이는 당연히 이게 한 직선에 있었으니까 윗좌표에서 아래좌표 빼버리면 되는 거지. 윗좌표가 뭔데? f의 0. 아래좌표가 뭔데? g0. 그럼 건우에게 한 번 더 묻는다. 건우야, f0 g0를 구하래. 넌 뭐 하고 싶냐? 거리를 구해. f0, g0를 구할 거야. 구해야 돼. f0 g0 빼기잖아. 이게 어딨어? 유사한 게? 여기 있잖아. x 0 대입하는 거지. 그럼 x에 0을 여기다 대입한다는 거, 여기다 0을 딱 대입하면 뭐가 돼? 3 곱하기 1 돼버리는 거지. 정답이 얼마야? 3. 아,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그 위치를 판단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가장 최선일 거다라는 거죠. F0 마이너스. 그래서 각각의 의미들이 차지하고 얘를 왜 파란색으로 이렇게 썼을까도 한번 생각해보고 왜 이게 왼쪽일까? 여기가 1이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86번 그대로 연결합니다. 586번 그대로 연결합니다. 자, 이건 역시 2차 함수하고 1차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철저하게 얘가 방정식 해석입니다. 항상 그 똑같아요. 2차 함수가. 그래서 이 단원명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었던 거야. 얘 그래프가 이렇게가 돼. 자, 여기가 fx라는 함수고요. 얘가 2x의 제곱이라는 함수네요. 요게 gx라는 함수고요. 문제를 찾아보니까 얘가 ax 더하기 얘가 3a a 제곱이네요. 그럼 혹시 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예쁘게 나오지 않니?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죠. 2x의 제곱이 갖다로 놓았을 때 이걸 넘겨오면은 당연히 식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 여기 2를 걸어주고 얘가 3a 걸어주고 a 걸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걸어주면 요렇게 가면 요 모양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x는 2분의 3a라는 놈하고 x라는 놈은 얘가 마이너스 a인데 참고로 거기서 a를요 양수라고 줬니? 음수라고 줬니? 그런 말이 나와 있어? a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야? 왜 양수야?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a가 어디 있니? y절편에도 있지만 기울기에도 있잖아.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잖아. 아, 그러면 a가 양수였던 얘기는 이게 기울기였던 건데 이 기울기가 양수였다는 게 그림에서 보여진다면 2분의 3a가 당연히 이쪽으로 왔어야 될 거고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a가 왼쪽으로 왔어야 되겠지. 그것까지 명백하게 딱딱딱 끌어줘야 한단 말이야. 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게 느낌이 얘가 a였고 얘가 b였고 얘가 원점이었고 여기가 정확하게 얘가 3a의 제곱이었고 좌표적인 해석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 세팅. 자, 여기까지는 해보자.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한 줄 아니? 문제의 좌표들을 정확하게 C하고 E하고 F라는 점을 줬거든요. 설명해 볼게요. g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겠대. 그게 어디 있냐? 여기래요.
얘가 C래. 정은이가 좀 도와줄. 정은아, 요점 좌표 어떻게 되냐? GX 저기 식이 있거든요. 요점의 좌표. 3A 제곱? 여기가 3A 제곱이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야 돼? x에다가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형태겠죠. y 절편이 아니라 x 절편이니까 넘겨서 보면 얘는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3a, 얘가 제로가 됐겠지. 이게 c의 좌표. 응?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봐야 돼?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2라고 한대. 여기가 2네.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f겠지. 문제 나와 있는 표현들이 그래. 2하고 f도 여러분이 한번 그려봐봐. 자, CA 넓이를 A라고 하자. CA, 여기가 S1, 여기가 S1. 저기 S1. 바바방. 그 다음에 S2가 어디야? AE, FB. 여기가 S2래, 여기가 S2래. 사다리 있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의 넓이의 비율을 찾아라. 라고 했네. 야, 직접 하자. 직접 하자. 이 넓이 구하고 이 직접 넓이 구하자.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보자고 한 이유를 보세요. 잠깐만 봐봐. 자, 이거 연습하려고 하는 건데요. 잘 봐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제가 지금부터 M이라고 하자. 잘 봐. 직각을 끼고 도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만약에 길이를 알파라고 주면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들아, 기울기의 정의는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던 거야.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m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만 다시 해.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얘가 2라고 해보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게 3이야. 요 길이가 3이야. 그러면 이건 얼마였을까? 6이 되겠지. 왜 6이야? 기울기가 2라는 것은 요거의 2배만큼 세로가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기울기가 m이라면 얘가 알파면 당연히 m만큼 올라가니까 이 연습을 좀 해달라고. 직각삼각형에서. 왜? 생각보다 직선에서 이게 굉장히 정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 얘가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자,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쳐버릴게요. 자, 유정이가 좀 도와줄래? 정아, 이 길이가 얼마? 길이라 그랬어. 길이. 이 길이가 얼마야? 2A. 오케이, 감사. 그럼 정아, 요 길이는 얼마니? 방금 전에 했던 2A. 여기 기울기 얼마짜리야? A짜리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됐어야 돼? 얼마가 됐어야 돼? 다시 해. 여기가 알파면 이 기울기를 곱한 게 세로의 값이라고 그랬지. 여기가 3이면 기울기가 또 곱하면 얘가 된다 그랬지. 그럼 얘가 2A야. 그럼 여기 기울기는 요 세로 좌표는 얼마가 돼야 돼? 그치, 2A 제곱에 A를 갖다 곱한단 말이야. 기울기를. 이거 기억하라. 건우 여기 가져봐. 정말 중요한 거니까. 요거 2A 제곱이다. 그럼 길이가 바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좌표를 대입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하나만 더 가자 그러면. 하나만 더 가자. 이 길이 알아야 되거든.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였지 지금 현재? 이 길이가? 이거에서 저 마이너스 3A를 갖다 빼니까 이게 얼마? 2분의 9A였겠지. 이 좌표에서 이 좌표 빼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겠냐? 다시 이거 얼마겠냐?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여기 아래쪽 길이 그거에 기울기 곱한 게 세로가, 여기에 대해서 기울기 곱한 게 세로가, 얘가 2분의 9A면 여기 기울기가 A니까 뭐라고 적어? 2분의 9A의 제곱. 기억해 두라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지금처럼 연습장에다가, 그럼 이거 밑변 높이 잡았잖아. 요 길이 알고 있잖아. S1하고 S2 직접 구해볼래? 연습장 같은 거에다가 연습장 하나씩 드려볼까? 여기다, 거기 옆에 그걸 그냥 S1하고 S2 한번 찾아봐. 이거 잡으면 끝나. 뭐 그렇게 뭐 이상한 문제 아니야. 자, 연습장에서 한번 풀어봐. 그냥 잡아봐. 다시 한번. S1은 저 직각삼각형.
S2는 사다리꼴. 문을 좀 닫을게. 와우, 장난 아니다. 일변이 있을 때 항상 그 액수를 끼고 도는 직각삼각형 기준으로는 항상 기울기를 곱하면 세로가 된다 이거잖아. 자, 그럼 일단 S1부터 한번 써볼까요? S1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2a 제곱. 제가 일부러 곱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써놓는 거야. S2 뭐죠? 사다리꼴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이 요거라고 하자. 2a 제곱. 아랫변 요거라고 하자. 2분의 9a의 제곱. 참고로 요거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되죠? 2분의 13a의 제곱으로 일단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인데 이거에서 이거 합하면 이게 얼마? 2분의 5a 이렇게 들어가죠. 잘 들어. 비율을 물었어. 비율은 뭐냐면 나눗셈이야. 비율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눗셈이라고. 아예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나누라고 이렇게 양쪽을 등호를 기준점으로. 그럼 좌변의 수식은 뭐가 되냐면 S2분의 S의 원이 되고요. 우변의 수식은 일단 이게 사라질 거 아니니. 그리고 또 뭐가 사라지니? A제곱 사라지고 요 A 하나 요 A 하나 사라질 거 아니니. 그럼 이게 일단 분자는 위에가 4가 남지 않겠냐? 그러면 밑에는 2분의 13과 2분의 1을 갖다 곱하니까 이게 4분의 65이지 않았겠냐? 그럼 얘가 번분수 계산에 따라서 65분의 16이지 않았겠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어? S2라고 하는 입장을 보고자 한 게 목적이니까. 그럼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다고 하면 16의 S2가 65의 S의 원이었으니까 16을 나눠주면 S2는 S1의 16분의 65, 한 4배 조금 넘는 형태가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잡아주니까 정답은 2번에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서러운 아래쪽의 기울기적인 조건의 해석을 어떻게 하니, 어떻게 연립하니 이런 느낌들을 자꾸 살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게 편해지니까 2차 함수는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왜 쉽게 푸냐면, 니네보다 왜 쉽게 푸냐면 일단 연립을 해봐. 그리고 기울기적인 해석을 이런 거 바로 때리는 거예요. 에이 쌤 여기 마이너스 2인데 집어넣어도 되잖아. 맞아요. 마이너스 2면 2a제곱 바로 나와요. 쌤 2분의 3a 집어넣으면 여기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기울기적인 해석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점점점 이제 메가리가 떨어진다. 자, 591번이 뭘까요? 야, 요거까지만 하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한번. 아니다. 잠깐 먼저 시작. 591번 때부터는 다시 갈게. 이거 다시 가드릴 테니까 잠깐 한번 쉬었다가 가는 걸로 할 테니까 좀 힘내세요.